반가. 안녕하세요. 공기파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회 24번 문제입니다.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되는 거. 네, 우리 프린트는 52번에 있습니다. 첫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경우 수수료 내야 되고요. 등록 신청 내야 됩니다. 근데 자격증을 처음에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지 않죠? 교부할 때는 내지 않고 재교부는 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수수료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휴업, 폐업, 재개, 인장 등록 이런 것들은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내는 것, 땅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것. 특히 자격증 재교부는 수수료 내는데 자격증 교부는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분실해서 재교부할 때만 내고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면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1번. 수수료 내는 거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거짓으로 등록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 했는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무부양, 광시, 공시 이렇게 기억을 했죠. 무부양, 광시, 공시 7개입니다. 무등록, 부정한 망보로 등록, 양도되어,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강고한 경우,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포상금은 한 건에 30만원이 아니고 50만원이죠. 그래서 X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양도대여를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자격증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런 말 없습니다. 포상금 지급, 등록관 증인 지급하고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폐업 신고 후 중개업을 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폐업 신고 후 중개업을 한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하죠? 네, 무등록 중개업자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4번이 옳은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균등 배분이 아니라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균등 배분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하지요.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포상금 지급 대상 무부양, 광시, 공시라고 했습니다. 7개. 자, 다음은 26번입니다. 26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거 했는데 다른 사람의 성명 사용하게 하는 건 양도대여하고 똑같죠?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소속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달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조장, 무부양이 아니고 무부관직상투, 시공시죠.
3년 이하의 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디귿은 맞고요. 그 다음에 리얼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무등록 중개업자도 3년 이하의 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양도되어야 하면 1년 이하의 전액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년 이하의 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부관직상투 시공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21번에 있습니다. 21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